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입니다. 새벽까지 야근하며 보고서를 쓰던 32세 직장인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12시간 동안 매달렸던 보고서를 인공지능이 30초 만에 더 잘 써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 떠올라 있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라는 존재론적 공허함입니다. 이 장면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의 사무실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계가 글을 더 잘 쓰고 그림을 더 잘, 그리고 계산을 더 정확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의 감정까지 분석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수만 년 동안 쌓아올린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인간의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왔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수만 년 전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던 인간부터 시작해서 농사를 짓고 도구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은 내가 잘하는 것에서 정체성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만들 수 있어. 나는 이 분야에서 뛰어나라는 인식이 자존감의 근본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혹은 다른 존재보다 잘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감각이 인간에게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토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이 자부심을 느끼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에서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기사와 인간이 작성한 기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이 미술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인공지능이 전문 개발자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심지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감정 이해와 공감 능력에서도 인공지능이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인간의 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뜻합니다. 이 자기 효능감은 인간의 정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3시간 동안 고민해서 쓴 글보다 기계가 30초 만에 쓴 글이 더 낫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결론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좌절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방식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전문직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하고 공부해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일수록 인공지능이 자기 분야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위협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성이 곧 자기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번역가가 인공지능 번역의 품질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일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이 아닙니다. 내가 20년 동안 갈고닦은 능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존재론적 공포입니다. 디자이너가 인공지능이 3초 만에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며 느끼는 것은 직업적 위협을 넘어서 내 창의성이라는 것이 결국 기계가 모방할 수 있는 패턴에 불과했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감정이 누적되면 인간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계를 이길 수 없다면 노력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만성적인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창작자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 우울증이라는 표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소식을 접할 때마다 깊은 무력감과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심리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할 동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공부해서 뭐 하냐?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데 라는 말이 교실에서 점점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동기부여 공식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압박감이 기존의 업무 스트레스에 겹쳐지면서 번아웃 증상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화 도구와 오랜 시간 대화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절대로 나를 비판하지 않고 항상 공감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완벽한 응대에 익숙해진 사람은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점점 더 견디기 어렵게 됩니다. 실제 사람은 나를 비판하기도 하고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근육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사회적 고립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인간은 무엇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기술적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입니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완전한 존재끼리 서로의 약점을 안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 그것입니다. 실수하고 용서하고 상처받고 치유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완벽한 글을 쓸 수 있지만 글을 쓰면서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 끝에 한 줄을 완성했을 때 느끼는 벅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과물의 품질로만 가치를 매기면 인간은 기계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느끼는 의미와 성장은 인간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전환입니다. 문제는 이 심리적 근력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직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여전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기업은 기술 적응을 요구할 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심리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계와 비교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생존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그 감정 자체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기계는 이 영상을 분석할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그 차이 안에 인공지능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을 인간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